네, 오늘도 두 번째는 차트가 먼저 준비되어 있네요. 일단 최근에 좀 바닥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6월 10일 시세가 돌파됐고 4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대 양봉을 그려낸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에 대한 문제일지 문제지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6월 들어 주가가 무려 2배 급등한 풍산입니다. 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탄약을 제조하는 방산 기업인데요. 불과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싼 저렴한 방산주자라면서 목표가를 1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까지 타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다시 급등,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웃도는 12만 8,900원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는 현재 신규 매수가 가능한 방산주를 적어주시고요. 이에 대한 목표가 또한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연초 35만 원이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황제주에 등극을 했고요. 현대로템도 300%, LIG 넥스원도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거의 보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할 수 있는 방산주 적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꼼꼼하게 적어주시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방산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현대로템이요 20만 원도 더 넘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더 이상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제2의 제3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은 뭐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해왔고 그중에 하나의 후보가 풍산이었는데 이제 풍산도 진짜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타이밍에서도 신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있을지 두 분께 한번 여쭤봤는데요. 두 분이 답을 적어주셨고요. 일단은 없다는 없습니다. 예, 없다라는 답변은 없습니다. 종목명을 적어주셨네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풍산을 정말 많이 강조했던 송률 매니저는 S&T 모티브로 살짝 트는 모습이고 우리 이 대표님께서 풍산을 그대로 적어주셨는데 네. 풍산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지금 방산주가 뜨고 있는 원인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풍산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좀 풍산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대장주로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가장 오른쪽에 나오는 게 풍산의 차트입니다. 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리고 보면은 사실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 아무래도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업종 평균 PER을 보게 되면 거의 30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PER이 12배에서 1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업종 평균 대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뭐 수치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포탄이라든지 탄약을 이제 제조하는 이제 회사이죠.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진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미사일이나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 그런 기업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포탄이라든지 탄약을 바로 제조해서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좀 실질적인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뭐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까지도 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풍산은 앞으로 조정 나올 시에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15만 원으로 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마이 구간이 거의 한 10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10만 원대를 지금 뚫어내고서 앞자리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충분히 한 15만 원대까지도 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제가 그냥 익숙한 그 주가랑 너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야, 이제는 15만 원 풍산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S&T 모티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풍산을 그동안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지금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려울까요? 야, 풍산 그렇게 외쳤는데 풍산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가가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영향 더 붙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풍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동사업부, 그러니까 구리랑 그다음에 방산사업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 풍산보다는 오히려 S&T 모티브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됩니다. 풍산도 그렇고 현대로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은 2022년도 폴란드형 대규모 수주
수주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뭐 스페코, 빅텍 이렇게 앞전에 이제 남북 간의 긴장감이 고조가 됐을 때 단순 기대감이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눌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은 수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S&T 모티브 같은 경우는 자동차 구동 부품이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방산 같은 경우는 6에서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중동향 본격적으로 소총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간은 방산 모멘텀도 묻어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전차용 부품도 계약을 했습니다. 튀르키예 한 방산 기업이랑 한 920억 규모의 수주도 지금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 오른 방산 관련 기업이다 하시면은 S&T 모티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송율 매니저의 풍산에 관한 설명에서 이 풍산이 신동사업, 방위사업 두 가지를 영위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면서 주주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방위사업 좀 따로 떼면 안 되냐, 워낙 좋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도 뭐 추진을 했던 적도 있고 주주총회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풍산의 인적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 대표님 그리고 이게 이후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예상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사실 뭐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회사 입장에서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산 같은 경우에 앞에서 매니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방산 사업만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구리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느 모멘텀을 타기가 조금 애매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방산 쪽이 좀 좋았어도 워낙에 이제 구리 가격에 따른 시세에 따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구리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요게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좀 이어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온전히 지금 이제 방산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을 떼낸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좀 분리하는 쪽이 오히려 주가 상승의 또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만약에 진짜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정말 뭐 한 20만 원대 이상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송일 매니저님, 인적 분할이라는 이슈가 터지게 되면 풍산에서요. 네. 어떤 점을 그 내용 중에서 공시나 이런 데서 뭘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인적 분할에 대한 비율을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흐름 자체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인적 분할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우진이랑 우진텍 같은 경우는 분리되기 직전까지 한 번 튀었습니다. 시세 분출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슬이 대표님 말씀처럼 한 번 정도는 시세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인적 분할이라는 내용 자체가 장기적으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원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가치라든가 이제 중장기적 모멘텀이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가치 평가 부분에서는 상승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튈 수가 있고 그 다음 흐름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사실 풍산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방산 모멘텀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인적 분할보다는 방산 쪽에 여러분들도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산 종목 새로 좀 편입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